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주식 21.5입니다. 시장이, 에, 경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정부에서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언급한 그 부분이 코스닥의 어떤 종목 개별별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별 장세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먼저 오늘 장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섹터들이 급등하고 난리가 났죠 오늘. 디지털 자산 관련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 좀 나왔죠.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주식들이 오늘 시가총액 큰 애들이 먼저 올랐고 그에 따라서 중소형 로봇 주식들도 좀 따라 올랐던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중심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여전히 중심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 지수를 지금 현재 이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올라가는 그 형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저도 주식을 한 35년 정도 하지만 어, 코스피 150,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장인데 어, 외국인들이 1주 이상을 샀죠. 기관하고 같이 동시에. 그래서 개인들은 1주 이상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쭉 올라가니까 물려있던 개인 투자들이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쫙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한 3,500포인트, 4,000포인트 넘을 때 개인들이 가네해서 붙었죠. 그렇지만 먹을 게 별로 없죠. 거의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오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수익 났던 기관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 시장으로 지금 종목을 선별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나열해 드렸던 거 중에서 조금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했죠. 이거 제가 주말에 녹화를 떠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리가킨 바이오 그다음에 좀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한번 리뷰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리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담을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리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게 보게 되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를 보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3일째 올랐기 때문에 팔은 겁니다. 보시면 개인들이 한 13,000개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맞죠.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지금 윗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큰 주식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주말에 55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26% 급등했습니다. 비싸다고 안 삽니다.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58만 2천 정도 육박하는,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는 시작이죠, 이쪽 동네가.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미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로봇주는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수익이 26% 나면서 보유의 관점 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동은 이렇게 중간중간 파동은 이렇게 잔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면 보유가 좀 유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익이 난 것 축하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그다음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역시 오늘 장중에 22%까지 갔다가 지금 12%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만 팔았습니다. 기관하고 외원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역시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원들이 이제 담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간 좀 유하고요. 잔파동도 염두에 두면서 물량을 장중에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씩 받아놓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이 큰 종목군들이 지금 가고 있는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중에서는요. 중소형주는 좀 끊어치는 매매를 진행을 해 보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약주는 대형주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삼성, 삼천당 제약, 한미약품 이런 대형주 정도만 하시면 시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자신이 없는 분들은 ETF로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종목입니다. 큰 변화의 변곡점에서 지금 담을 이 주식 어떤 것일까? 먼저는 덕산 테코피아. 요거를 아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거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요것도 별표 3개입니다. 그게 다 그만큼 중요하고 주가가 안 올랐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핵심 소재를 할 수 있는 황화물계에 관련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산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전고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 전고체 전해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항화물계 쪽으로는 삼성 SDI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가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항화물계와 산화물 중에서 산화물계 쪽이 좀 강하죠. LG 엔솔은. 그래서 좀 그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쪽에 삼성 SDI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가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항화물계 항산 리튬 쪽에 갖고 있는데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한가 나왔다가 25% 거래됐다가 막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항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어떤 대량 생산의 체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나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할 때 2차 전지와 배터리, 반도체 소재를 일을 하면서 항화물계의 일을 고체 전해질 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에 납품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덕산 데코피아가 2차 전지 배터리도 하고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자회사의 사아이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흡수 합병해가지고 항화물계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덕산 테코피아가 삼성그룹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SDI가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을 할 때 이 핵심 소재인 전해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항산 리튬하고. 그러면 저라면 덕산 테코피아를 갖고 있는 얘네들한테 오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가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고 저는 이 주식을 좀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요런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죠. 지금 보면 로봇하고 자율주행 차하고 자율주행이 로보택시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게 될 때
이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파워, 그러니까 그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출력이 가능하고 폭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로봇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산 테크피아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삼성 SDI도 당연히 받겠죠.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얘는 최근에 거의 한 60%, 70% 정도 올랐는데 덕산 테크피아는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테크피아를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산 테크피아 차트 잠깐 설명 들어갑니다. 덕산 테크피아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예, 지금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두 달 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며칠 전에 목요일 날 거래량이 한 100만 주 터졌습니다. 100만 주 터지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 그리고 오늘 음봉을 감싸는 양봉입니다. 그럼 맥점이 어딥니까? 양봉을 감싸는 요 맥점이죠. 오늘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매물대는 떨어질 때 매물을 여기 받아놨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주가를 윗방위로 보이고 이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정도 오면은 모아놓으면 이번에 이 코스닥 장세에서 굉장히 시세를 받을 수 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대장주입니다. 이중 섹터가 전고체 배터리 쪽이. 그래서 실적도 좋고 실적 좋은 전고체 배터리를 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자, 다음입니다. 네,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데이터 솔루션은 합성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고요. 왜 데이터 솔루션을 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은 먼저, 뭘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음, 예. 데이터 솔루션을 보게 되면 먼저 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16시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현대차의 그 대그룹 등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할 때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열린다는 그런 차원의 기사죠.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16시에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논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기업에 대해서 개인정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랬죠. 간담회. 간담회인데 내용이 뭐냐면, 음, 먼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다 보게 되면 운전할 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로봇도 자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영상을 다 소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 얼굴 다니면서 찍히는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차량 번호,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의 원본을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요한 장소를 이 책임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실정 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를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전환을 대비한
법체를 정비하고 AI 관련한 각종 안내서 및 기술 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로봇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를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그 대장이었던 기업 하나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먼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먼저 보면 데이터 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그, 회사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그 영상으로 얻은 정보 자산, 그러니까 데이터죠. 안전하고 그 경제적인 방식으로, 어, 저장하고 관리하고 보호한다 그랬죠. 잘 안 보일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업의 스토리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에서 얻은 자산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토리지 유통 판매를 한다 그랬죠. 이 상품이 독점입니다. 독점 얘가 그 데이터 솔루션이.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 비율이 보시면 63%였습니다. 이제 그 시장이 열리는 거죠. 로봇하고 뭡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다가. 그러면 얘네 상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요? 돈이 되겠죠, 이 사업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위치에 점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어, 연구 개발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음, 빅데이터 저장 관리하고 플랫폼을 해문한 요게 있습니다. 플랫폼. 제가 플랫폼 얘기 아까 해드렸죠.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합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그래서 차량 간제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물류 간제 배송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한 그거가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식별, 비식별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하도록 조치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 제품화돼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솔루션이 금융기관에 670억 정도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래서 요 기간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본물처럼 공급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에 대비,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 올해 5배에서 한 8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마진 단가가 얘네들이 거의 선두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독선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 들어갑니다. 예, 데이터 솔루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잔잔했죠,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올라서려고 터닝을 하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우리가 맥점을 잡아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터닝을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터닝을 할 때. 이 떨어질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가. 이 터닝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이 그 시점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물량을 조금씩 담아 놓으시면 큰, 그, 또 수익으로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종목을 이제 잠깐 좀 더 보게 되면, 어,
큰 변화의 변곡점에서 지금 담아야 할 주식 그러면은 주가 안 올라간 덕산 테코피아,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혹시 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비교하면서 덕산 테코피아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솔루션은 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주가가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좀 뭐랄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이 시장에서 윈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실 때는 자기 자산의 100을 기준해서 30% 나눠서 담되 꼭 나머지 4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십사라는 말씀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가가 변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